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그 관양고 작년 기출, 22년도 기출 풀어볼게요. 11번부터 해결해 볼게요. 자, 직선 y는 x 위에 점의 중심 위에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서 그러면은 그림이 y는 x라고 하는 선, 요 위에 중심이 있대. 그러면서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데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2는 0 하고도 접하는 원이 두 개 있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해석을 못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 표준형으로 바꾸면 3i가 4x 플러스 12니까 y는 3분의 4x 플러스 4. 기울기가 얼마야? 3분의 4죠. 이 점선은 기울기가 얼마야? 1이죠. 얘가 조금 더 가파르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y절편이 얼마야? 4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조금 가파른 직선처럼 표현하면 되겠어. 이해돼? 이 상태에서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서 x축, y축 요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하나 있을 것 같죠? 이게 중심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 같다. 해석됩니까? 그래요? 오케이. 됐어. 다 구했어. 이게 다 끝난 거야. 원과 접선에서 특징이 하나 뭐였죠? 수직으로 만난다. 이해돼? 요렇게 하면 여기가 수직이야.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면 여기가 수직이겠죠. 좋았어. 요 4x 빼기 3i 플러스 12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노란색 원의 입장에서는 접선이죠. 그래요? 얘를 요렇게 쭈루루루루루루 땡겨.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해석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기하적 해석이 동반됐으니까 큰 원과 작은 원이 1, 4분면에 있고 3, 4분면에 있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니까 요 중심을 뭐로 잡아야 돼? 1, 4분면에 있는 중심 r, r로 잡아야 되겠지. 그래요? 몇 사분면에 있어? 몇 컴마 몇이라고 잡아야 돼? 그렇지. 여기는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좀 대문자라고 쓸게.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이거야. 괜찮아? 자, 이랬을 때 최종 질문. 중심, 두 원의 중심을 각각 A, B라고 할 때 A, B의 길이를 구하래.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 때 우리가 구하는 최종 질문이 A, B의 제곱. 제곱을 붙인 이유는 루트는 빼세요. 정도의 해석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 x-r의 제곱 플러스 y-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니까 중심이 r, r이고 반지름이 r인 녀석이 접선 4x 빼기 3i 플러스 12는 0과 r, r 사이의 거리가 r이다. 이게 접선의 기본 풀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루트 4, 4, 16 플러스 3, 3은 9 절대값 4r 빼기 r 플러스 12라고 부를 수 있겠죠. 계산을 하면 5r이 절대값 12-r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첫 번째 12-r이 5r이고 두 번째 12-r이 마이너스 5r이다. 괜찮아? 그럼 r이 2.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r이 3. 괜찮아? 그러면은 하나는 밑에 있는 거. r이 2. 하나는 위에 있는 거. 라고 부를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럼 여기가 사실 몇 컴마 몇이야? 여기가 3,3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부르면 되겠지. 이해됐어? 기하적 해석이 무조건 하나는 3, 4분면에 있으니까 숫자상으로 2가 보이더라도 중심이 마이, 마이라고 써야지. 오케이? 우리가 지금 어떤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 기하적 해석이 동반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AB의 제곱은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니까 50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아? 오케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었어. 4x 빼기 3y 플러스 11을 접선이라고 해석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뽑아져 나왔습니다. 13번으로 가볼게. 자, 두 직선. 첫 번째 직선이 3x 플러스 2y. 두 번째 직선이 mx-y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은 0이 1사분면에서 만난대. 두 직선이 어디서 만난대? 1사분면에서 만난대. 근데 우리가 직선을 배울 때 지금 모르는 문자가 m이죠. 근데 m이라는 문자가 x 앞에 써 있죠. 그럼 우리는 쟤를 뭐라고 읽어? 기울기라고 읽죠. 다시 좀 보기 편하게 쓸게. 얘가 y가 m x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이 m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 기울기라고 해석해. 그럼 y는 mx라고 하는 기본꼴을 0,0을 지나가는 기본꼴이 x축의 방향으로 얼마?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얼마? 평행이동했다. 그럼 y는 m 가로 열고 x 플러스 2 빼기 1. 다시 mx 빼기 y 플러스 2m 빼기 1은 0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거야?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야. 이해돼? 그럼 x축, y축 요 노란색이라고 부를게. 노란색 직선이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지나. 흰색이라고 하자. 흰색 직선이야. 그래요? 이 녀석 x절편이 얼마예요? x절편 얼마? 2. y절편 3.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이야. 왜? 그냥 그림만 그리려고.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고? m이라고. m은 뭘 뜻하는 거라고? 기울기를 뜻하는 거라고. 근데 무조건 몇 컴마 며칠 지나고 있어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상태에서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조금 밑에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좀 위에 있으면 되겠지. 맞습니까? 요 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0,3이라고. 그럼 지금 요렇게 치고 들어가는 파란색 요 녀석은 기울기가 0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가 2야. 2보단 살짝 작아야 돼. 그치? 이 녀석은 2,0이라고 읽어야 되니까 기울기가 4분의 1이야. 얘보단 조금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2보단 살짝 작아야 되면서 4분의 1보다 살짝 커야 되겠다. 기억납니까? 우리가 이 13번 문제를 풀라고 직선을 계속 이렇게 읽었던 거야. 한 6주 전엔 우리가 직선을 배울 땐 좀 귀찮지만 이걸 꼭 이렇게 해석하자고 했잖아. 왜? 이 문제 풀라고. 왜? 얘는 나오니까. 이해됐어? 네, 요거 꼭 내 걸로 만드는 작업 하셔야 돼. 자, 넘어가서
14번 가볼게요. 14번 가보겠습니다. 직선 k-1x 마이너스 가로 열고 3k 플러스 2y 플러스 5k 0 상수 k의 관계 없이 너무 많이 보였던 단어죠. k 값에 관계없이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 항등식이 먼저 떠올라. 그럼 항등식의 폼은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0 더하기 0k는 0이다 꼴로 빠져나가는 게 k 항등식의 얘기겠죠. 그래요. 자, k 값에 관계없이 한 점을 지날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k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빼기 2y 더하기 k 가로 열고 x 빼기 3i 플러스 5는 0이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빼기 2y는 0인데 x 빼기 3i 플러스 5가 0이니까 그냥 단순 연립이죠. 이해돼? 더하면 마이너스 5y 플러스 5가 0이니까 y가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 y가 1을 아무 데나 집어넣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빼기 2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컴마 며칠 지나는 거야? 항상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거야. 그래? 그럼 이거를 직선에서 해석을 하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꼴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두 직선의 어떤 교점.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1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해석도 똑같아. 근데 최종 질문이 뭐냐면 이 점을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거야.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무지하게 많은 직선들이 있겠지.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4와 최대거리래. 어딘가에 마이너스 2,4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중에서 마이너스 2,4와 최대거리는 점과 직선의 거리를 물어보면 무조건 수직거리야. 그치? 근데 가끔가다 바보들이 그럼 수직거리니까 이 거리가 가장 긴 걸 바래야 돼. 그래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거를 선생님 이게 더 길지 않아요? 아니지, 이건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석을 하면은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요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1과 마이너스 2,4의 기울기에 수직한 직선을 찾는 거라고. 해석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요 녀석의 기울기를 먼저 잡아야 되겠지. 그러면 요 녀석의 기울기는 동일선상에 있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의 90도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0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의 90도니까 제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1을 지나가는 기울기가 제로인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y는 1이다 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y는 1이다. 그러면 요게 맞춰 들어가야 되잖아. ax 플러스 y 플러스 b가 0이니까 a 얼마? 0. b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할 수 있겠다. 괜찮아? 요거를 요렇게 읽어야 된다니까. 0,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 괜찮아요?
해석하는 거 괜찮아? 스타트가 k 값에 관계없이니까 항등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 구했잖아. 그럼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라고 또 읽어야지. 그 폼이니까. 이건 직선에서 배웠잖아. 떠올라야 돼. 알았지? 15번 아니지 16번이죠 이제. 16번 가볼게. 16번 가보겠습니다. 0부터 x가 2 x에 대한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성립한다는 게 아니야. 여기서만 성립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만 성립을 할 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어. 근데 우리가 이거 중간고사 때 엄청 많이 풀었던 거야. 이게 몇 차식이야? 2차식.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축이 어딜까? A야. 축이 A라는 건 찾아야 돼. 그래요? 그럼 애가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축이 A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게 0부터 2까지가 만약에 0부터 2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요 녀석이 0보다 크면 오케이야. 얘는 0보다 밑에서 상관없어.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잘려 들어간다면 요 녀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리고 0부터 2까지가 이렇게 잘려 들어간다면 얘가 0이든 1이든 뭐 마이너스 3이든 상관 안 해. 요 녀석이 0보다 크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A가 0, 2에서 바깥쪽에 있냐? 가운데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 3단계로 구분지으라고 했잖아. 기억나? 중간고사 범위에서 꽤 열심히 했던 문제죠.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요렇게 있을 때를 생각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저기 F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즉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우리는 F0만 신경 쓰면 돼. 그렇지? F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A. 요 값이 여기가 지금 A죠. A가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자, 봐봐. 근데 여기서 등호가 있어, 없어? 없어. 없지? 여기 등호가 있죠. F에다 0을 집어넣었어. 그럼 요 값이 A야. 근데 A가 0보다 0을 치고 들어가면 안 되죠.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겠지. 이해됩니까? 0이면 안 되잖아. 0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러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세상에서 답을 구해봤더니 A가 0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왔어. 그럼 이걸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번엔 A가 사이에 껴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뭐만 비교해야 돼? 우리가 요렇게 비교했으니까 최소값이 얘죠. 즉, 요 y 그 꼭지점 값이라고.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돼. 괜찮아? 그러면은 a로 묶어내면 a-1이 이렇게 돼서 0부터 1. 우리가 지금 0부터 2 사이에서 답을 썼더니 0부터 1이라는 답이 나왔어. 그럼 얘는 쓸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0부터 1까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클 때, 여기가 a인데 여기에 2가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뭐만 비교하면 돼?
F2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 괜찮아? 그래서 F에 2를 한번 집어넣어 봤어.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4A 플러스 A가 양수면 돼. 괜찮습니까? 착착 정리를 되면 4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가 A가 2보다 큰 세계에서 답을 구하고 있죠. A가 2보다 큰 세계에서 답을 구하고 있는데 결과가 3분의 4보다 작은 결과가 나왔어. 그럼 얘는 쓸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은 뭐만 쓸 수 있어?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오케이? 푸딩식이잖아. 2차 함수에서 나왔지. 최소값이 얼마다라고. 그때는 픽으로 해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단계로 구분지어서 풀겠다. 이거 똑같은 거야. 나올 수도 있어요. 중간고사에 안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만약에 이 유형이 축이 변수야. A야. 근데 범위에서 바깥에 있는지 가운데 있는지 이쪽 범위에 있는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나왔으면 안 나올 확률이 있지만 안 나왔다? 기말 때 나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왜? 이 얘기는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지를 버렸겠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나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봐서 내가 알려줄게. 알겠지? 근데 뭔 어떤 문제인지 알겠지? 15번 가볼게. 15번 보니까는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삼각형이 좀 예쁘게 그릴까요? 저쪽이 필요하니까 잘 안 그려지네. 다시. 네, 15번 해볼게요. 15번.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삼각형 ABC에서 K까지라고 적고요. 선분 AB를 1-K 대 K로 내분하는 점을 P, 선분 BC를 1-K 대 K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해볼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어차피 내분점은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어. 그래서 1-K 대 K. 그래서 여기를 P. 1-K 대 K. 여기를 Q라고 잡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선분 AB를 이번에는 K 대 K 플러스 1로 외분점. 선분 BC를 K 대 K 플러스 1로 외분점을 P'랑 Q'로 쓰래.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건 우리가 내분점은 1대 3이든 3대 1이든 정확하게 위치를 포지션 어디에 찍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외분점은 위치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내가 2대 1로 외분했대. 그러면은 A에서 출발해서 2대 1로 외분한 점 여기다 찍을 거야. 근데 선분 AB를 1대 2로 외분하면 1대 2로 외분한 점 1대인지 2대 1인지에 따라 가지고 위치가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 외분점을 K 대 K 플러스 1로 할 거야. 그러면은 1대 2 개념이겠어? 2대 1 개념이겠어? 1대 2 개념이겠어? 1대 2 개념이죠. 그래서 선분에서 뒤로 뛰었다가 앞으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위치가 찍힙니다. 자, 그러면 AB를 K 대 K 플러스 1이니까 AB를 D로 찍히는 K 대 K 플러스 1로 찍히는 요점을 P'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D로 찍혀서
Q 다시 K 대 K 플러스 1로 이렇게 찍히는 포인트가 잡혀 있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어떤 걸 구하려면은 삼각형 P, B, Q랑 삼각형 P 다시 Q 다시 B를 비교하래. 그러면은 P, B, Q 요 삼각형 여기는 60도겠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리고 P 다시 Q 다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비율을 좀 보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5인 변을 K 대 1 빼기 K만큼 가져간 거야. 그럼 우리가 선분 5를 만약에 2대 1로 내분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는 5를 2 더하기 1분의 2로 가져간 게 요만큼 5를 2 더하기 1만큼 가져간 게 요 부분에 해당되겠지.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이니까 5를 1로 나눈 다음에 K만큼 가져간 게 요 길이에 해당돼. 그래요? 그게 K야. 그럼 여기도 지금 K잖아. 그렇기 때문에 PB의 길이와 Q'B의 길이가 같다고 확인할 수 있겠어. 왜? 기준이 되는 변은 5라고 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이니까. 해석 돼?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 P Q B. 근데 여기가 OK야. 그래요? 여기가 60도잖아. 그 빨간색을 요렇게 올려. 그러면 빨간색을 내가 어차피 60도를 지키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가 B고 Q를 이쪽에다 올려놓고 P를 이쪽에다 잡아봐. 왜? 여기가 OK이고 여기가 OK니까 그걸 맞춰보려고. OK야? 그 여기가 OK가 되겠지. 치고 올라가는 게 지금 뭐 그림을 이렇게 좀 못 그렸지만 이게 요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비비니까. 그래요? 그러면 높이의 개념이 P-는 K 플러스 1이니까 5 K 플러스 1이야. 여기는 BQ니까 여기가 5 K-1에 해당됩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의 넓이가 1대 4라고 했어. 근데 보면 알겠지만 밑변의 길이가 지금 같죠? 그럼 요 빗변에 해당되는 길이 B만큼이 넓이 B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어차피 이 녀석이 지금 60도 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 길이 B가 넓이를 담당할 수 있는 높이 B랑 같을 거라고. 그러면 1대 4가 5 K-1 대 5 K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어. 그럼 비율이니까 K-1 대 K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내항, 외항으로 계산을 하면 4K-4는 K 플러스 1 정리를 하면 착착 3K는 5, K는 3분의 5라고 답을 쓸 수가 있겠다. 괜찮아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내분점, 외분점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삼각형의 넓이가 닮음이라는 표현을 쓰긴 좀 뭐하지만 같은 동일한 선에서의 길이 B랑 높이 B가
같으니까 여기서는 넓이를 구할 때 넓이 b가 밑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OK로 같으니까 빗변의 비율이 높이의 비율과 같다. 높이의 비율이 넓이를 결정하는 유일한 비율이다. 그래서 그게 1대4가 되겠다라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가지고 자 19번 가볼게요. 19번 2, 마이너스 4와 x제곱 플러스 y제곱 10 그은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원 U의 임의의 점 P에서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냥 원이죠. 중심이 몇 컴마면?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원에서 2, 마사니까 대충 여기다가 잡자. 2, 마사가 접선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생기겠죠. A, B라고 하고 A, B라고 하고 원 위에 있는 임의의 P에 대해서 AB, P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3번 얘는 고정된 점이죠. 그럼 P가 어디에 있을 때 삼각형 ABP가 가장 넓겠어? 바깥쪽에 있겠지. 바깥쪽. 여기쯤 있을 거야. 나의 기하적인 눈에 의하면. 근데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에다 바라보더라도 위치가 거의 똑같다고 해석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좀 그리면 원의 입장에서 보면 2, 마이너스 4가 여기에 있다고 읽어줄 수도 있어. 예? 원은 동그라니까 실질적으로 원에 여기 찍혀도 이렇게 원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어차피 원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치고 들어가도 동일한 각도로 들어가니까. 그래? 그러면 접선이 이렇게 돼도 이게 이렇게 원의 입장에서는 일자로 이렇게 끊겼다고 볼 수 있어. 여기에 중심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제일 멀리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거리가 궁금해. 이 거리. 근데 그 거리는 중심이 몇 컴마면? 0,0에서 반지름이 얼마야? 이렇게. 루트 10. 그럼 우리 요 거리만 구하면 되겠지. 근데 저 거리를 우리가 중학교 때 뭐 배웠어요? 피타고라스를 배웠어. 요거만 해석하면 돼. 요거. 요렇게만. 그래?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웠죠. 네. 네, 극선입니다. 극선이 뭐냐면은 이렇게 원이 있어. 바깥에서 접선을 하나 그었어. 얘가 접점이죠. 접점을 이은 걸 극선이라고 합니다.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둘 다 이거 기억 못하는 걸 보면은 알려줬어 이 자식들아. 말도 안 되는데. 모른다면 정말 모른다면 모른다면 구할 수 있어. 제발. 너희들이 극선을 안 배웠다고 우긴다면
알았어.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용해서 중심에서 바깥쪽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20. 루트 20이니까 2루트 5라고 부를 수 있겠죠? 루트 20. 여기 얼마냐? 루트 10이야? 90도잖아. 아니, 여기 루트 20이야. 여기 90도인데 여기 루트 10이야. 피타고라스 이거 있지. 그럼 모양이 이상하지만 우린 얘를 무슨 삼각형이라고 직각 이등변이라고 부르죠. 아, 루트 10이잖아. 그래요? 아, 물론 그림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나도 뭐 이렇게 풀 줄 몰랐지만 그러면 루트 10 90도 루트 10 여기가 45도죠. 45도니까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 루트 5 괜찮아? 여기도 루트 5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요. 그러면은 루트 5라고 루트 5 루트 10 그래서 필요한 것만 그리면 루트 5가 두 개니까 얘는 루트 10 더하기 루트 5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최종 질문이 뭐야?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잖아. 그렇지?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밑넓이 밑변의 길이 높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가 이렇게 만나니까 5 얘가 이렇게 만나니까 루트 50 루트 50은 5루트 5 라고 쓸 수 있겠어. 5루트 2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극선을 모른다고 우기면 피타고라스를 써서라도 맞춰야 되겠죠. 네. 수업 시간에 극선 정리했는데 요 점을 우리가 A, B라고 1,2라고 1,7이라고 한다면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이면 1x 플러스 7y는 r제곱이라고 하는 극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어. 요거는 영상 끄고 다시 설명해 줄게. 알겠지? 이거요? 아니요. 이거 내가 알려줬잖아. 내가 원할 때 알려줬어. 니들이 아무 알려줬어. 극선이라고 말 안 해주셨어요. 이걸 배우면 설마 극선이라고 말 안 해주셨어요. 그랬어 내가? 저렇게 방식 바꿀 수 있다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기출풀이로 만나는 걸로 할게요.